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란전 그리고 AI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AI 설거지에 총동원되었다. 트럼프 공격 연기 또 협상 구걸, 요르단 난타 그리고 후티 사우디 공격 이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사일 재고 바닥입니다. 그러나 한 방은 가능합니다. 큰 작전 한 번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 영상 이것은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올라온 겁니다. 집을 두 채 지었는데 옆에는 그냥 후닥닥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팀들은 이제 기초공사부터 한 거죠. 이제 땅을 이렇게 다지고 파운데이션을 다지고 그 다음에 슬라브를 하고 늦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태풍이 쳤는데 이 집은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은 집은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뭐 경제든 건강이든 뭐든 파운데이션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하죠. 이 경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GDP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미국 GDP의 거의 뭐 50%를 AI가 차지하고 있다. 이 캐펙스, 캐피탈 익스펜디처인데 투자를 많이 하면은 이게 그대로 이제 GDP에 반영이 됩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AI에 집중되어서 물론 이제 이것은 가격 프라이스 이제 가격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이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50%가 증가한 거죠. 그런데 이 50%가 이 AI 섹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 부문은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이제 뭐 증시라든가 이런 데 큰 버블이 껴 있다는 거죠.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과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것은 미국 GDP, 중국 GDP 비교를 합시다. 미국 GDP가 이 AI 덕택에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거품이 꺼지게 되면은 그대로 중국이 미국의 선을 뚫고 올라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중 전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AI 부문에서 중국과 앞섰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 이제 경제에 있어서 GDP가 차지하는데 그중에 미국의 AI 섹터에 대한 엄청난 투자 이게 이제 고스란히 반영된 거죠. 그 외에 다른 섹터에 대한 투자 이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 방송 쭉 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산업의 쌀, 철강, 석유화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소 등 이런 데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 경제 파운데이션을 다져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때도 그렇습니다. 바이든 때는 바이오텍 이런 데 집중적으로 첨단 섹터에 몰빵을 하면서 그런데 이 첨단 섹터라는 게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사치성 섹터입니다. 이 사치성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바로 그런 곳이죠. 여기에 이제 돈을 찍어서 엄청난 이제 포션이 투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거품이 꺼지면은 타격이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서린 타이슨이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TS는 이제 Duration Time Spread라고 이 가격의 채권 가격의 어떤 이 민감도입니다. 신용도가 오르락내리락 거릴 때 이 가격이 채권 가격이 이제 크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DTS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개 이제 미국의 상업은행들, 대형 은행들, JP 모건 이런 은행들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보다 이 테크 컴퍼니, 빅테크입니다. 구글, 이렇게 이제 AI 섹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들 있죠. 메타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의 이 채권 가격이 더 크게 출렁인다는 거죠. 신용도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 뜻은 리스크가 높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본드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원래 이 제조업체들 그리고 서비스 섹터 구글이나 이런 데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물론 첨단 부문이지만 이제 IT 쪽의 제조업은 아닙니다만 이 금융기관과 달리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들 월마트,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사실 구글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관리합니다. 돈을 벌여들여도 내부에서 이제 보수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내부의 잉여 자금이 굉장히 위험한 데 투자되어 있다.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금융기관들에게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은행 주식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제 채권들 이런 게 출렁거리겠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비교적 이제 제조업체 포항제철이다 이러면은 그대로 스테이하게 유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대체 보면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정부보다도 이들 기업들 회사채가 이제 신용도가 더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이 위기 신호가 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을 보지 말고 가장 이
뭐 리스크랑 관련돼서 가장 민감한 곳은 바로 채권 시장이죠. 여기서 이제 회사채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속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려할 만한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구글이나 삼성전자 돈을 벌었다,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은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여러분들 매년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의 뭐 구글이나 메타 혹은 뭐 다른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죠.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회사에 보관하거나 혹은 뭐 소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오르고 이익을 주주에게 이제 환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들은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이 자사주를 매각을 한다. 매각을 하면 시중에 자사주 물량이 풀려 나오죠.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각을 했다면 이런 회사들은 신주로 이제 또 발행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가 힘드니까, 왜냐하면 높은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이렇게 이제 뭐 증자를 하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에 잠깐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런 업체들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버블의 큰 수혜를 누리는 회사들, 바로 반도체 회사들이죠. 반도체 회사들,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좋습니다. AMD, 인텔도 요즘 굉장히 괜찮아졌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이 반도체 회사들이 수혜줍니다. 이제 이 토해낼 때가 됐습니다. 뭐 토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좀 서포트하는 거죠. AI 버블을. 왜냐하면 좀 이제 공생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생관계를 이해하고 만약에 이 AI 섹터가 어떤 큰 크래시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것이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준다. 이미 이렇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주주에게 배당하고 또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뒤집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마이클 버리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2008년 이제 부동산 사태 때 이렇게 미국의 금융기관들 이런 데 이제 하방으로 베팅해서 큰 돈을 번 친구입니다. 뭐 이 친구가 지금 마이크론 반도체까지, 뭐 반도체는 지금까지 많은 이익을 이제 얻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이제 이 AI 섹터가 붕괴되면 이 이익 구조도 붕괴되는데 여기 한 가지 위험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들 반도체 업체들이 바로 이제 AI 섹터를 서포트하도록 구글이나 이런 데 서포트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이제 공생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탤런트도 밑에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뭐 어떤 대규모의 어떤 펀드들이 있습니다. 뭐 프라이빗 에퀴티죠. 이쪽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들, 상당히 이제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AI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 아직 정확한 정체 모릅니다. 그런데 블랙락도 그렇고 블랙스톤도 그렇고 이런 AI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담당 매니저가 있죠. 그들이 사임을 했습니다. 블랙락에서 먼저 하고 그리고 어제 이 블랙스톤에서 또 사임을 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좀 이제 출렁출렁거리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중단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하락했죠. 그런데 이 이란전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란전 때문에 증시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이지만 이런 펀더멘털한 것이 변하고 있다. 이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 반도체나 AI 섹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이 AI 섹터, 미국의 이제 AI 과잉 투자에 큰 수혜를 누린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웨이퍼 기준입니다. 1등은 이제 대만 생산량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등은 삼성전자, 3등은 일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뭐 지금 망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반도체 내는 첨단 부분에 들어가는 소재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주 비싼 것들 그건 여전히 일본 애들이 뭐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위가 이제 일본이죠. 이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의 이제 과잉 투자 여기에 큰 수혜를 누렸습니다. 뭐 일본 주식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본 역시 일정 정도 이제 이 책임을 떠안는다, 즉 설거지 들어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이제 설거지 하러 갔다 이렇게 좀 놀렸는데 다카이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역시 어제 이제 4개 업체가 대규모의 미국의 AI 이제 센터 투자 여기 이제 서포트 하겠다. 즉 지분을 사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들도 달라붙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 한국에서 올라온 기사들 이거 좀 이상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본질적인 것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여기에 이 돈을 넣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뭐 지금 포항이 짓고 있나요? 그 뭐 미국 뉴스에도 나오던데. 그리고 일본도 동경에서 지으려고 하는 거 오사카 근처인데 다 좌절되었습니다. 환경단체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날씨 추운 홋카이도 짓고 있다. 6개 프로젝트로 지금 선두에 달리고 있다. 자,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 뭐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제 AI for Science 뭐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미일동맹 여기 이제 한국도 조인하고 뭐 서울대학도 들어가 있고 AI for Science 뭐 전용 슈퍼컴퓨터 이런 기사들 많이 있죠. 원래 이 한 몸이었는데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하드웨어 위주로 이제 돈을 벌어들이다가 물론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과잉 투자하는데 여기에 이제 돈을 집어넣는 거죠. 어쨌든 이런 움직임.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AI 붐의 수혜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 안에 이제 공생관계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팔을 비틀어서 한국과 일본에 투자해라고 한 이 포션이 있습니다. 뭐 일본 얼마, 한국에 뭐 2천억, 3천억 달러인가요? 그게 이 투자로 일정 부분 이렇게 이제 뭐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카이치도 어제 이제 이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개 회사들 미쓰이, 스미토모, 뭐 미츠비시 뭐 어느 쪽은 뭐 제조업체, 어느 쪽은 전자업체, 어디는 물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공생관계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에 이제 이렇게 협력 관계. 한국과 일본은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미국의 AI 붐에. 그런데 이제 좀 설거지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락 이야기, 그리고 이제 블랙스톤 이야기, 이 집중적으로 AI 투자하던 두 사람들이 사임을 했습니다. 뭔가 이제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도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지금 이제 컬러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시 관련돼서 좀 비리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입시 관련된 비리를 하는데 여기에 외부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위를 격화시키는 거죠. 젊은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NED, USAID, 뭐 지금은 USAID는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그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미국 국무부 내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색깔혁명인데 이것은 일본, 이제 인도 내부의 사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디 총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 이제 가능하다면 모디를 끌어내리는 거죠. 인도는 미국의 이제 글로벌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인도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돈을 대고 그동안 키웠던 NGO들이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시위를 격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뭐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입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인도 이 두 개 나라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이 브릭스 진영이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이제 주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러시아나 중국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들이 빠지면은 뭐 이 브릭스 진영이 큰 힘을 쓰지 못하죠. 이것을 흔들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CC에 이제 수석 검사가 이렇게 아웃되었는데 여기 좀 음모론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나오는 여성이 이제 ICC 수석 검사가 자기에게 성적으로 이제 조금 뭘 했다. 아주 이제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판떼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옆에 오면 그냥 야, 니 냄새 나니까 저리 가면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게 뭐 성희롱이라고 했었는데 바로 이 양반이 네타냐후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뭐 인종 청소, 인종 학살 뭐 이런 걸로 해서 ICC에 이제 기소를 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어떤 이제 이 여성을 이용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물론 뭐 진짜일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여성에게 못된 짓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유 근데 뭐 좀 냄새나게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러시아가 좀 무자비한 공격을 했는데 드론 전시에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 2발을 날려가지고 뭐 지금 이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아르마다. 자, 여기 이 회사가 이제 드론 관련된 전시회를 하는데 여기 1000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발표 이런 거 보면은 한 10분의 1 정도로 축소된 건데 실제는 1000명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폴란드인 죽은 게 확인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이런 이제 기업인들도 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이스칸데르 미사일 날렸는데 이 러시아도 이제 상당히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린지 그레어먼도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진 것을 봐서는
이 우크라이나 역시 이제 이 드론 뭐 공장 여기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아서 그래 된 것이 아닌가. 러시아 역시 뭐 이제 무력으로 결판 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고 사실은 뭐 그런 시점이 되었죠. 그리고 이 스로비킨 장군이 돌아온다. 이 스로비킨은 이 푸틴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불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전쟁을 뭐 특수 군사작전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뭐 게이처럼 하냐. 자, 나의 교리는 명확하다. 나토가 무장시킨 이 네오나치들 광신도 이들이 러시아 병사를 해치고 이런 거 용납하지 않겠다. 이 빠른 시간 내에 이들을 쓸어버리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항복시키겠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스로비킨입니다. 그런데 푸틴이 이제 이 사람을 저 아프리카로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영토를 완전히 싹 밀어버려 이제 드네프르 강까지 달릴 그럴 준비를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라마토스크, 슬로비안스크 넘어가면 바로 이제 드네프르까지 달려야 되죠. 그리고 드네프르까지 가서 위쪽에서는 바로 키예프 옆에서 강 사이에 두고 거기서 이제 키예프를 두들기면서 항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남쪽에서는 오데사로 진격을 해야 되죠. 자, 남쪽에서 오데사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키예프를 포위해야 됩니다. 자, 키예프 이제 드네프르 강에서 키예프 바로 옆에까지 가서 거기서 두들기면서 우크라이나 병력을 묶어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 오데사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제 전법이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이 푸틴의 이제 좀 이제 뜨뜻미지근한 전쟁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러시아 약함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뭐 계속 후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구는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푸틴이 옳았냐 아니면 스로비킨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로비킨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강공으로 밀어붙였으면은 이 우크라이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일 정립할 그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력 자원들이 있었죠. 그런데 푸틴이 천천히 하니까 그 기간 동안 거의 200만에 가까운 병력 자원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작전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스로비킨이 현명했냐 푸틴이 현명했냐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전쟁을 하고 병력 자원을 200만 정도 소모시켰기 때문에 이제 큰 작전을 할 수 있었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푸틴의 전법이 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오나치들 문제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죠. 서구 언론들 이 문제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언론은 알지만은 이 지배 세력들은 의도적으로 이 의식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냥 이 뭐 완전히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럴 전사로 만드는 거죠. 이런 짓을 다 해온 겁니다. 아이시스 알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오대상이 거의 폐쇄되었습니다. 너무 까버렸죠. 폐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곡물 자원이 썩게 됐는데 이게 또 이제 지금 비료 사태랑 엮여서 세계에 큰 기하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문제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전으로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또 연기했습니다. 이번에 이 공격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한 번 한 뭐 2주 3주 이런 강한 공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 마지막입니다. 이것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만 남게 됩니다. 자, 뭐 트럼프 대통령 큰 소리를 이렇게 계속 치고 있습니다. 뭐 자신만만하게 그 자식들 말이야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남은 게 없으면 왜 못 들습니까? 군사적으로 옵션이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지난 뭐 2주 동안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주고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심각성을 이렇게 낮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이 심각하게 공격을 피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제한된 공격을 했는데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거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협상을 한다. 그 전에 이제 지금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숏 포지션 1억 달러를 들어온 놈이 있었다. 결국 내부자 거래죠. 자, 이런 짓으로 이제 지금 이 일가 측근들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입니다. 일단 이란에 대해서 이제 작전이 연기되었습니다만 공중급이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히 이 사우디 남단입니다. 이것은 이 사우디의 예멘 폭격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급유하고 그 다음에 예멘 때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기름이 떨어졌으면 여기서 재급유하고 보내서 이제 착륙시키는 거죠. 자, 미국의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것은 뭐 대공 미사일 그리고 공격용 미사일 다 포함됩니다. 텔레그래프지에서도 이런 기사를 올렸고 그리고 뭐 CBS, CNN, 뉴욕 타임즈 다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재고 이것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투명하게 드러난 것들, 그리고 사용한 것들, 이런 것을 다 기초했을 때 미국 내부 증언, 외부 증언, 그런 것을 다 봤을 때 이것은 사실입니다. 천조국이 어떻게 미사일이 떨어지냐, 뭐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댓글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게 현실입니다. 이 돈이 많다고 이게 갑자기 군사 자원이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미국은 전쟁 준비가 안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전쟁은 글자 그대로 폭탄 딜리버리 시스템입니다. 전투기가 폭격기가 떠서 폭탄 딜리버리하고 이게 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짜 지상전 이런 것을 미국은 엄밀하게 수십 년 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시고 다 쏟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지상전을 한 나라들, 그것은 저기 이제 이란이라든가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하고 있죠. 그리고 예멘 후티들, 이런 게 진정한 지상전입니다. 이거야말로 참혹하고 역사를 바꾸는, 승리하면 역사를 바꾸게 되는 그런 전쟁이죠. 자, 미사일 재고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재차 공격을 한다. 그런데 이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의 핵 전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 북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세이프티 스탑, 안전 재고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죠.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안전 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리포터, 미국의 군사 지휘관들이 이러한 드론이 날아오는데 이 요격을 할 수 있어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인터셉터, 이 대공 미사일 재고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하겠다. 혹은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다이렉트로 우리 이제 군인들이 있는 대로 날아옵니다. 이때는 쏘는 거죠. 이 미국의 군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기지 보호 교리, 그 다음에 군인 보호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뭐 다른 데 떨어지고 활주로에 떨어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활주로 같은 건 물론 뭐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뭐 레이더는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군인들의 생명과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연료 조장소도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군인들에게 바로 날라오는 거, 이것은 요격을 해서 떨어뜨린다. 지금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전략 비축류도 거의 바닥인 상태에서 이란에 대해서 무모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공 미사일도 없고 공격할 미사일 이런 것도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뭐 죽이면은 그 다음에 정권이 무너지겠지, 이런 생각만 한 거죠. 한 번 때렸는데 이란이 대규모의 반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제 예상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휘발유 가격 여전히 저는 50% 더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비축류는 1983년 수준으로 탱크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재고 고갈되고, 이란은 호르무즈를 지금 상태로라면 영원히 장악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후티가 이제 사우디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이번 전쟁 역사 수업에서 코미디 소재로 활용될 거다. 지금 이 저지 미사일, 물론 미국은 한 번 더 이제 강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B-1B, 뭐 B-52 이런 데 이제 제점 미사일 주렁주렁 달고 뭐 조금 더 긴 이제 제점어나 뭐 이런 거 달고 이제 쏠 수는 있습니다. 한 번 더 세게 때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대책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방어용 대공 미사일도 없고, 이란은 계속 미사일을 뭐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러시아, 중국이 배후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공격, 이것을 좀 주저하게 되는 거죠. 뭐 일단 공격을 중단한 것은 현명한 겁니다. 그런데 한다면 해도 되는데 그 다음은 완전히 대책이 없는 거죠. 자, 이 아라그치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집트가 통행료 보고하고 스웨즈 운하죠. 그리고 터키 통행료, 캐나다 통행료, 뭐 세인로렌스, 자, 그 다음에 파나마 당연합니다. 또 미국도 이제 통과요금 부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란 호르무즈에 하겠다. 자, 이것을 이란이 결정한 것은 결국 전쟁 배상입니다. 전쟁 배상을 제대로 하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풀어주겠다, 이 의사를 이란은 비치고, 그리고 MOU 이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좀 꼼수로 쓴 거죠. 결국 이것은 뭐 통행료를 인정하든가 아니면은 G19 국가들이 뭐 경제 개발 이런 명목으로 계속 이제 돈을 내고 이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통행료가 오히려 이제 더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이 이제 요르단을 때린 거, 매우 정교하게 필요한 시설들을 타격을 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중단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요르단은 공격의 핵심이 이제 이 베이스입니다. 런치패드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뒤에 있고 뭐 키프로스도 있습니다만 요르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뭐 사우디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앞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요르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격을 중단한 게 아니라 이란이 정교하게 이제 이란 공격의 발판이 되는 요르단 기지를 타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다는 거죠. 저도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이제 후티가 사우디에 있는 아람코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아람코를 때렸습니다. 이 뜻은 만약에 미국이 이란의 어떤 석유 관련된 시설을 또 이제 공격을 한다. 지금까지는 외곽만 때렸습니다. 핵심 시설은 공격 안 했습니다. 거기를 때렸으면 이란 역시 사우디 아람코의 핵심 시설을 공격을 했죠. 아직까지는 그건 아닙니다. 보면 뭐 유류 저장고 이런 데 때리면 불길은 크지만은 이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예멘 후티가 아람코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물론 바깥에 있는 외곽입니다. 핵심은 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2018, 19년도 이때 핵심을 때려버렸죠. 이 사우디의 석유 생산량이 수출량이 50%가 6개월 동안 감소했습니다. 그런 큰 피해를 입었는데 만약에 이란을 때리게 된다, 미국이. 그러면 이제 이란이나 후티가 아람코를 때립니다. 자, 사우디 수출도 중단된다. 이건 뭐 세계 경제에 대재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후티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멘인들이 지금 이 사우디를 때린 거, 이게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저도 이제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뭐 요르단을 때렸는데 요르단 안 되면 좀 멀지만은 키프로스에서 뜰 수 있고 또 장거리 폭격기들 뭐 B-52, B-1B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후티가 바로 이 아람코를 때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저했다. 뭐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티 이 정말 이 하드코어 파이터들이죠. 정말 뭐 특이한 이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AI 아닙니다. 연출도 아니고 바로 이 후티 전사가 사우디 용병에 주로 이제 사우디 용병이라는 게 파키스탄에서 온 애들입니다. 자, 이들이 지키고 있는 초소에 이렇게 슈루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전쟁입니다. 지상전이죠. 맨발에 이 슬리퍼도 안 신었네요. 자, 이게 후티죠. 후티. 첨단 무기가 없기 때문에 멀리 공격은 할 수 없지만은 스스로를 지켜내는 데는 완전 뭐 천재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 중요합니다. 이 원유 가격인데, 뭐 방송 중에 이제 가끔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페트로 제품의 이제 수출을 많이 한다. 세계 1위 수출국이다.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페트로 여기에는 가스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순수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일, 리퀴드, 액체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은 미국은 순수입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죠. 자, 그리고 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더 올랐냐? 미국의 정유 설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정유 문제가 나오는데 미국이 마지막으로 정유 공장을 지은 것은 1981년입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 하나 시도를 했는데 이게 뭐 또 건설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의 제조 기반이 약합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석유를 이 중국, 한국, 일본, 한국에서 많이 정제해서 미국에 수출합니다. 자, 그게 오면은 서해안가, 뭐 시애틀이나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뭐 디젤유로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것도 유럽으로 수출하고 이게 내부에서 운송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지금 이 터커 칼슨 방송에도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은 가스, 뭐 이제 프로판,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LPG 이런 식으로 액화해서 수출하는 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세계 제1의 이제 수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오일 관련돼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미국은 휘발유, 디젤, 그리고 이제 제트 연료 이런 것은 순수 석유, 액체입니다. 이것은 수입을 더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란. 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의 원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만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 이란 기름을 섞었을 때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이 베네수엘라 초중질유입니다. 그런데 이란산 기름은 초경질유, 경질유죠. 자, 여기서 이 베네수엘라 석유는 희석제를 섞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란 기름을 가져오면 이게 천연 희석제가 되는 거죠. 그냥 둘이 섞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좀
이 물컹물컹 하던 게 조금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프를 타고 이동하고 또 수출도 하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이 지나쳤던 거죠. 베네수엘라를 먹었다. 이 베네수엘라 이 석유가 상품성이 있다. 제가 뭐 방송 중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러시아나 중국에 이렇게 투자 기회를 줬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은 가깝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이 러시아에 들어오고 했는데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될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마두로 잡아갔을 때 뭐 이렇게 또 이제 경제 협력을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기름만 가져오면 되죠.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 기름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유 공장 미국에서 딱 두 군데만 할 수 있습니다. 시트코 그리고 이제 쉐브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보고 이거 좀 사가라. 그래서 한동안 베네수엘라 석유가 거의 뭐 몇백만 배럴이 이렇게 카리브해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이 결국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규모 이제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했죠. 전쟁 기간 중에 유가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트럼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트럼프의 읍소에 시진핑이 화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전쟁이 터지고 이제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제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윌슈라이버를 올렸는데 이번에 요르단 기지를 타격했는데 어떤 이제 기종들을 파괴했는가 좀 심각합니다. 자, 17대 MQ-9 그리고 8대는 미사용 유닛 새로 이제 인도된 겁니다. 그리고 F-15 한 대, P-8 순찰 항공기 이거 저 포세이돈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C-170 수송기 그리고 공중급유기 이런 것을 이번에 이제 요르단 기지 그리고 뭐 사우디 때려서 파겠다. 자, 그리고 이제 IRGC 혁명수비대가 지금까지 총 미국에 피해를 입힌 거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란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확인된 것도 많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윌슈라이버는 이제 2019년부터 반드시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미국이라는 제국의 정체성 이것 때문에 그렇고 반드시 이란을 무너뜨려야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중요한 어떤 린치핀을 제거를 한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시키고 고립을 시킬 수 있다. 바로 이 큰 전략 때문에 이 윌슈라이버는 2019년 18년부터 미국은 반드시 제일 약한 고리인 이란을 공격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했다. 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에 대한 공격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휴전 뭐 협상입니다. 협상 요청할 때 미국은 지난 한 1, 2주 동안 계속 외로를 통해서 이란에 협상을 구걸을 했습니다. 이라크를 통해서 그리고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만을 통해서 사우디를 통해서 아랍에미리트 아닙니다. 참 카타르. 자, 보이는 나라 전부 다 붙잡고 이란과 휴전 다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르단 깨지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이 구걸한 겁니다. 협상을. 어쨌든 협상을 구걸해서 얻었는데 자, 문제는 자, 미국이 완전히 뭐 옵션이 없어졌냐? 그렇진 않죠. 핵무기 있습니다. 핵. 뭐 2판 4판이면 전술핵 날릴 수 있죠. 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핵을 테란에 쏜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뭐 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비판을 하지만은 미국의 펜타곤이나 뭐 백악관에 그런 미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민간인 머리 위에 수소폭탄 던지고 너희들 1000만 명 오늘 골로 가봐. 그러진 않을 건데 이 핵 관련된 시설 여기에 이제 전술핵 같은 것을 쓸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기할 것 뻔하죠. 당장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핵시설 전술핵 때려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죠. 자체적인 핵무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술핵은 어려운 카드긴 합니다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뭐 재차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이란과 관련돼서 이란 사람들 뭐 여러분들이 이란 사람들 접해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페르시안이든 그리고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범투르크, 뭐 아제르족도 그렇고 있습니다.
이 뭐 자존심, 자긍심, 이 어떤 면에서는 이 페르시안들이 정말 이 아주 좀 역겨울 정도로 이렇게 뻣뻣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좀 우월의식이 있어요. 우월의식이. 이건 뭐 제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지난 방송에서 아르헨티나 애들 백인 우월주의자들 조롱을 했는데 그런 유사한 속성을 이란인들, 그런데 이란인들은 또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애들은 좀 씹을 수가 있습니다. 뭐 거지 같은 것들이 이래 할 수 있는데 이란 애들은 머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뜻대도 그냥 서양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전쟁보다는 이란과는 대화로서 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야기가 통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